단언컨대 저는 최근에 열린 공감 TV를 제2의 낙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 같은 채널들은 주로 하는 일이 이슈 파이팅이죠. 논란이 막 붙었을 때 그 논란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채널이고 열린 공감 TV 최근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낙곰수예요. 특히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했던 역할, 실제로 취재하고 현장에 찾아가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이 기능은 정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조합이 동시에 갖춰져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좀 뭔가 경외심이 느껴지긴 합니다. 정말 큰 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이런 채널들을 흠집내기 위해서는 이제 취재 방식이 어떤 이런 걸 막 가져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주자 검증에 있어서는 어떤 언론 못지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드디어 이제 저쪽에서 갖고 온 이제 그 보도를 덥석 물었지 윤석열 쪽이. 이게 열린 공감 TV만 계속 방송을 하면 확산되기 힘들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예. 저거 뭐요 하고 덥석 물었을 때 포털에도 막 번지기 시작하면서 왜 그러냐면 열린 공감 TV가 언론사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해대서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버리면 그 단독이 묻혀요. 확대 재생산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이 그거를 덥석 물므로써 저번에 그 김건희 씨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똑같은 효과가 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쪽이 뭐 최대한의 법적 조치. 실제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무너져가는 과정입니다. 아니, 고소를 할 거면은 그 김명신 씨 본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김명신 씨인데, 그럼 김명신 씨가 고소를 해야지 왜 제3자가 고발을 한 거니까 제3자도 가능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정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전날 오전까지 김건희 동거설 이제 방송하고 나서 전날 오전까지 야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있냐 했는데 바로 윤석열 쪽에서 발끈하면서 이게 기사가 빵 터지면서 땡큐 윤석열 예.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그 윤석열 상황이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윤석열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안다. 아니 법적 조치라는 게 최대의 법적 조치가 뭐야? 그러니까. 사형이야? 큰 화? 크게 화내기? 경로.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열린 공감 TV의 취재가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예.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뭐 취재를 하러 들어가는 스킬을 갖고 공격을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재택도 그렇고 윤석열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쪽은 이게 거짓말이다.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거고 양재택 쪽에서는 우리 엄마 치매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치매 노인 같은 말 횡설수설 하시는 말을 갖고 보도를 하게? 예. 이분이 고령이라고 할지라도 앞뒤부터 맥락이 맞고 정상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를 내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3층은 원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둘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 안 했다는 거고 자식을 낳으면 3층을 주려고 했던 그거를 뺏어갔다는 거죠. 아니, 미국에 있는 손자. 미국에 있는 손자를 네. 그걸 주려고. 네. 이제 좀 의도가 풀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 할머니 자체를 김명신은 그러니까 무당으로서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예, 어머니가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예. 놀라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심지어 신혼여행도 갔었더라고요. 하와이로. 예. 근데 하와이로 가면서 어머니 저 이렇게 신혼여행 가니까 저희 좀 좋게 잘 되라고 빌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예. 했다는 부분이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저도 그 부분에서 김명신 씨가 그 할머니를 정말 종교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보살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신을 모시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정말 보살처럼 대했구나. 그래서 그 보살에 대해서 이제 실제 호칭을 엄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엄마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나 엄마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사고방식 아닌가. 거기다가 그 아크로비스타 3층하고 6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했던 게 6층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인터뷰에서.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그 6층에는 가정집이 아니라 일종의 뭐 와인바, 파티룸. 뭐 파티룸 이런 방식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어가지고 좀 의아했다고 되게 하잖아요. 놀랬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상상했던 그 마담 누나들의 그 힘센 마담 누나들, 힘센 마담 누나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게 아니었나.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퍼스트레이디 후보에 대한 검증으로서는 그 양재택의 어머니가 한 말, 건이가 끝까지 양 검사와 완전하게 결혼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다.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종로에 벽화가 하나 생겼어요. 일단 그거 잠깐 보고 이야기할게요. 요거죠. 그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온 건데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어. 아, 그래서 이건 진짜 대단한 재능입니다. 예. 이걸 그려놨는데 이게 김건희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지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줄리하고 자기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관할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벽화에 2000년 암흑의 의사, 2005년 조 회장, 2006년 암흑의 평검사, 2006년 양검사, 2007년 BM 대표, 2008년 시옷 아나운서, 2009년 윤서방 검사 이렇게 이게 무슨 뭐 버킷리스트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지우냐고. 사다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름은 내려가는데 어. 뭔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보이네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김건희는요 줄리가 아니라고 했으니 예. 줄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난 그렇죠. 줄리가 아닌데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그래서 내가 딱 보면 딱 줄리구만요. 김건희 씨 아니네. 나랑 장래희망이 똑같아.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효과는 엄청 큰데, 예. 그러니까 요거는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열린 공감 TV의 취지 자체는 진실처럼 보이잖아. 예.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쪽에서 처음부터까지 거짓말이다 하면서 취재 방식 문제 삼아갖고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 예. 이거를 정면 법적 대응하면서 포탈이 엄청 크게 나오고, 두고 보세요. 오늘은 지상파 등이 이걸 안 받기 힘들어요. 어제까지는 안 받았어요. 예. 이 뉴스를 아예 예. 포털에만 떴다고. 예. 이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저런 사람이었다고?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믿는 구석으로 가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손이 안 가는 물건이 되죠. 특히나 이제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 고소든 고발이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인지 사실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상철 대표님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야지 허위 사실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순간 이거는 어차피 진실공방으로 가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열린공감TV의 그 보도를 그냥 무시해 버렸으면 그냥 뜬 소문이라고 치고 갈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진실을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저는 이 말이 하던 버릇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아직도 내 뒷배에는 힘 있어. 이걸 한번 보여줄게라고 했는데 자기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보고 싶고, 이쪽 이제 윤 캠프 대변인이 양 변호사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불륜이 아니었잖아요. 불륜이 아니었잖아요. 양재택이 유부남이었으면 그러니까 불륜이죠.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에 불륜입니까? 양재택이 유부남이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불륜이죠. 유부남이었지만 사랑이었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사랑했는데. 아니 근데 문제 더 골 때린 게 그거예요. 부인의 과거를 윤석열은 확신해? 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재 자체가 객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객관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자체 행위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우리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뉘앙스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 여자의 과거, 남자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이라니까 내가 대선 가도에 이게 불편해질까봐 줄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줄리라고 그랬다. 미안해요. 김건희 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부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줄리의 남자라는 그 7명의 그 명단이 그게 뇌물 같은 거라고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뇌물은 100만 원을 들키면 실제로 준 거는 뭐 그렇지. 1000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킨 게 7명이지. 실제로 몇 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줄리한테 물어봐야 알지. 벽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벽보가 필요한 건가 그러면? 네. 벽이 모자라.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분이죠.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갈 만큼 굉장히 절박해요. 절박한 상황인데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열린 공간이 할머니랑 인터뷰를 한 다음에 취재를 했던 내용이 줄리에 관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달 전에 했던 부분이 줄리에 관한 것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매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가 했던 굉장히 충격적인 한마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보죠. 양재택 검사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던 결혼까지 할 뻔했던 사람이 윤석열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미친놈이죠. 그러면 윤석열이 그 할머니를 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예훼손으로. 정신이 예.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으로 봐서는. 근데 여기 이런 구조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건 대선 완전히 이제 폭망했다라고 느끼는 게 지금 이거는 견뎌야 되는 사실 이슈였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견뎌야 되는 이슈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쪽이 단독을 내잖아. 그러면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 단독에 내가 그거를 숟가락 얹기도 그렇고 그 단독에 대해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단독한 걸 MBC가 그걸 보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단독이 그 매체 만에 단독으로 끝나면 문제가 크게 확대가 안 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물었잖아요. 대선 후보의 동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거죠.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린 공감 TV가 제대로 윤석열 낚아버린 거예요. 대선 전체 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가 모자라다는 거죠. 어. 열린 공감 TV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걸 고발을 하기 전에 고발했을 때 그 이후 상황, 고발하고 나서의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린 공감 TV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캠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치매 진단서가 뭐 올라오기도 했다. 치매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근데 그 치매 그 김어준 총수도 이야기했지만 치매인 노인이 옛날 김건희 옛날 부르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그 치매 할머니라고 해서 항상 치매인 게 아니거든요. 네. 일부 중간중간 기억이 사라진다거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열린 공감 TV를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열린 공감 TV가 털리게 냅두면 안 돼요. 모든 방송들이 열린 공감 TV를 엄호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그 할머니가 김건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전에 이제 계속 할머니는 명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김건희보다 명신이라는 이름에 더 친숙한 거 그리고 김명신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림도 집에 있었는데 불태워버렸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 그림은 뭐냐 했더니 저거는 서울대 미대 교수가 그려준 거다. 이 정도의 총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 뭐 지금 치매 진단서라고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병원에서 했는지를 완전히 다 가려버린 상태에서 이건 또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자, 어쨌든 열린 공감 TV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연대해서 서로 지키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하면 처벌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 있잖아요. 취재하는 방식에 뭐 기자인 걸 속였네 어쩌네. 열린 공감 TV 쪽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 취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득이 없는 이슈에 지금 빨리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